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미국의 이 정치적 이슈들을 보수적인 공화당 입장에서 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전화에는 상법 전문 스티븐 김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중간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 많은 설문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가 너무나 좀 다른 경우가 많은 걸 보겠거든요. 네네. 어떻게 이렇게 설문 결과가 다를 수가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애널록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옮겨가면서 네. 이제 집에 전화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하,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 모델대로 집에 전화해서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하는 거는 더 이상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설문조사가 likely voter하고 그냥 무작위로 선택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likely voter, 그러니까 과거에 계속 투표한 사람들을 연락해서 하는 여론조사들이 더 정확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이제 많은 경우가 automatic으로 합니다. 이제 사람이 직접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분을 뭐 찬성하십니까 아닙니까라는 그 automatic 전화로 하니까 그 전화는 상대적으로 더 뭐랄까요, 정확하지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사를 의뢰한 사람과 조사 기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또 많이 좌우지우지가 돼요. 왜냐하면 설문조사의 의도가 지금 현재 유권자들의 생각이 어떤가를 반영해야 되는데 많은 이런 그 정치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할 경우에는 유권자들을 리드하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 공화당 후보 혹은 민주당 후보가 이기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아무래도 이제 그 의뢰한 사람 쪽으로 유리하게 이제 결론을 내게 되죠. 그러니까 질문 내용도 좀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슥 이렇게 이제 유도 신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후보마다 소위 말하는 internal polling이라 그래가지고 맞아. 자체만을 위해서 설문을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게 정확하기 때문이죠. 예. 그 선거에서요, 정치 전문 미디어들은 뭐 어느 특정 후보가 이길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예측을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치 전문 미디어에서도 한 두세 곳이 굉장히 그래도 실력 있고 과거의 예측을 볼 때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여주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은 그 지난 3-4번의 선거에서 지난 뭐 5, 6년, 10년 사이의 선거에서 여론조사들의 그 설문조사와 선거 전에 그다음에 선거 후의 결과를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설문조사 때는 민주당이 10%로 이기기로 돼 있었는데 결과는 5%로 이겼다. 그러면은 5% 민주당 바이어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으로 5% 정도 유리하게 설문조사가 나온다라는 거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설문조사를 하는데 민주당 공화당 후보가 차이가 5%밖에 안 된다. 민주당 후보가 5% 이기고 있다라고 설문조사가 통계가 나오면은 그 여태까지 나온 그 5% 바이어스를 공화당에 줌으로써 지금 이 선거는 거의 박빙이다라고 결론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과거의 설문조사 결과와 액추얼 그 선거 결과를 보고 이쪽이 공화당 바이어스냐 민주당 바이어스냐 공화당에게 유리하게 설문조사를 한 주냐 아니냐를 결정을 해가지고 요번 설문조사 통계 때도 그 바이어스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그 유리한 만큼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지아 선거에서 그 워낙 현 그 상원 의원이 약 1-2% 정도로 이기고 있는데 지난 여태까지 본 그 조사를 보면은 바이어스가 뭐 1-2% 정도로 되기 때문에 박빙으로 나오는 거죠. 예. 아니 참 흥미로운 지금 말씀이신데
이제 중간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 남은 기간의 이 선거 전략을 어떤 식으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공화당이 굉장한 그 뭐랄까요, 그 모멘텀을 타고 가다가 이제 대법원의 낙태 판결문이 나오면서 약간 민주당 주춤하죠. 쪽으로 좀 흐르다가 네. 지금은 이제 유권자들이 결정을 내릴 시간이거든요. 네.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오는 설문조사들을 대부분 보면은 지금 거의 공화당이 모멘텀을 받고 그쪽에서 설문조사 결과들이 유권자들이 공화당 쪽으로 몰리는 그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펜실베니아 같은 데도 박빙이었는데 그 오지 그 공화당 후보가 점점 줄이고 있고 그다음에 네바다 같은 경우는 박빙에서 이제는 락셀 그 공화당 후보가 거의 마이스트로 민주당 후보를 2-3% 4-5% 차이로 이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유권자들의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경제, 인플레이션, 범죄, 그 학교에서의 그 학부모들의 그 권리, 하고 끝없이 늘고 있는 불법 입국자들, 이런 이슈들이 낙태 문제, 뭐 환경 보호, 그런 이슈들을 월등히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요새 나오는 통계 보면은.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런 이슈들에서 이게 힘들어지니까 이제 공화당 후보자들 흠집 내기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나온 허셜 워커 조지아주 당원 의원 후보에 대한 이슈도 나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하원은 공화당이 탈환할 것이 확실하고요. 이슈는 몇 석으로 탈환할 거냐. 많게는 한 30에서 40석 이상으로 탈환할 거로 보고 공화당은 지금 그 Real Clear Politics라고 이제 모든 설문조사를 통계하는 이제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공화당이 52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상원에서? 예, 공화당에서 상원을 52석 차지할 것으로. 그럼 뭐 이 상하원 다 앞서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하원이나 상원 한쪽만 공화당이 이겨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모든 정책을 세우려면은 공화당과 이제 합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겠죠. 네.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미국의 정치 용어들 가운데 선거철에요. 악토버 서프라이즈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거는 네네. 뭘 의미하는 건가요? 지금 재밌는 얘기가 지금 우리 허셜 워커 그 이제 어보이션 얘기가 지금 조지아주에서 나왔는데요. 예. 네. 10월 달이 가장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달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거하기 바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기간이기 때문에 네. 유권자들이 이제는 신경을 쓰고 이슈를 보고 누구를 찍을까 결정하는 기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많은 그 양쪽 후보자들이 10월 달에 안 좋은 이슈를 갖고 있다가 10월 달에 터뜨려요. 그러니까 이번 허셜 워커 이슈도 벌써 8월, 9월에 그 데일리 비스트라는 그 미디어에서 이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폭로를 10월 달에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10월 달마다 이런 정치적인 폭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선거 전. 그거를 October Surprise라고 하는 거죠. 네. 한 가지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법 전문 스티븐 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